과거 이탈리아의 한 언론에서는 비도네 도로라고 하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황금 쓰레기통으로 불리는 건데요. 발롱도르의 패러디 개념으로서 한 해 가장 못한 축구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비도네 도로는 2012년 AC밀란의 파2 선정을 끝으로 명맥이 끊겼는데요. 하지만 재미삼아 얘기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지션별 황금 쓰레기통을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11명의 선수를 뽑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골키퍼부터 뽑습니다. 골키퍼는 제노아에서 임대로 뛰다가 파르마로 다시 임대를 떠난 이오누트 라두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인테리의 유스 출신인데요. 지난 시즌 소유권을 제노아에 넘겼다가 이번 여름 다시 인테르가 소유권을 사온 뒤 제노아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아직 1997년생의 어린 유망주 선수로서 지난 시즌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어린 골키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때문에 제노아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전 골키퍼로서 라두를 선택했던 이번 시즌이었는데요. 팀 전력이 강하지 않다는 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라두의 이번 시즌은 꽤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 시즌 주전 골키퍼로 리그 33경기를 뛰면서 46실점을 기록했던 바 있는데 이번 시즌은 17경기를 나오면서 무려 실점을 35개나 범했습니다. 실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노아는 겨울 이적 시장 라두를 손절하고 유벤투스에서 자리를 잃은 페린을 다시 임대로 데려오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고요. 갑자기 자리를 잃은 라두는 파르마로 재임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한때 한다노비치의 뒤를 이을 골키퍼로 평가받던 라두, 이번 시즌의 부진은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2019-20 시즌 황금 쓰레기통, 다음은 오른쪽 수비수 자리입니다. 오른쪽 수비수는 이번 시즌 유벤투스에 합류한 다닐루를 선정했습니다. 참 다시 생각해도 충격과 공포의 딜이었죠. 맨체스터 시티의 칸셀루를 넘기면서 데려온 선수가 바로 이 다닐루인데요. 칸셀루를 팔아야 했던 것은 사실 유벤투스가 FFP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돈 필요하죠. 그 대체자가 왜 다닐루가 됐는지에 대한 의문은 어쩔 수 없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적료도 무려 3,600만 유로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다닐루의 데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나폴리와의 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15분 데실리오가 갑자기 부상으로 빠져나간 건데요. 놀랍게도 이날 다닐루는 데뷔 29초 만에 데뷔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야! 부상으로 흥한 부상으로 망할지니 데실리오의 부상으로 주전이 된 다닐루가 딱 3경기 만인 5라운드 브레시아전에서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결국 이후 다닐루는 자신의 원래 자리인 오른쪽 수비 자리를 윙포워드 쿼드라도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운이 없던 것이 아니라 기량 자체가 모자랐습니다. 화제가 됐던 챔피언스리그 16강 리옹과의 경기 패배의 원흉으로 찍혔고 공격 쪽에서도 전혀 큰 위협이 되지 않았고 수비에서는 자동문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다닐루의 3천만 유로를 받고 칸셀루를 넘긴 딜, 거기다 장부에는 명목상 다닐루 3,600만 유로 이적료가 찍혔던 이 딜은 유벤투스의 역대급 망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20 시즌 황금 쓰레기통, 다음은 센터백 두 자리입니다. 그리고 센터백 첫 번째 선수로는 유벤투스의 지오르지오 키엘리니를 꼽았습니다. 유벤투스의 정신적 지주로서 유벤투스의 모든 영광을 이끌어왔던 키엘리니를 황금 쓰레기통에 뽑은 이유는 딱 하나. 다름 아닌 부상 때문인데요. 리그 2라운드를 앞두고 훈련 중에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부상이 아쉬웠던 이유는 리그 1라운드부터 골을 기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결승골. 시즌 초반부터 수비진에 비상이 걸린 유벤투스. 그 덕분에 데미랄이라고 하는 준수한 센터백 자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우왕좌왕 엉망진창 힘든 전반기를 보냈던 데리으트 입장에서는 키엘리니가 파트너로 있었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아웃까지 제기되던 키엘리니. 하지만 본인은 복귀 의지를 다졌는데요. 거짓말처럼 돌아왔습니다. 2월 16일 브레시아전 교체 투입.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단 5개월 만에 극복하고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리그는 취소가 됐고 팀의 중심 선수가 시즌 단 3경기만을 뛴 것은 아쉬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센터백 두 번째 선수는 인테르의 디에고 고딘입니다. 처음 인테르의 고딘이 왔을 때 저를 포함한 인테르 팬들은 난리가 났죠. 워낙 좋은 선수인 것도 있지만 이적료가 없는 프리 영입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 수비수로는 미란다라는 좋은 기억도 있고
공짜 수비수로는 2년 전 데브라이라는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영입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테르 팬을 포함한 모든 세리아 팬들이 다 지리지 않았겠습니까? 골키퍼 한다노비치에 슈크리니아르, 데브라이, 고딘 3백. 하지만 한 가지 잊고 있었습니다. 월드클래스 공짜 수비수 영입, 비디치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디치보다야 끔찍하진 않지만 고딘이 인테르에서 고전했던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성기보다 잔실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부터 지적이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비가 제법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또 적지 않은 나이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경기를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참가로 일정이 빡빡한 인테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백에서 오른쪽 위치만 가능하다고 알려진 고딘 때문에 슈크리니아르가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위치를 옮겨 뛰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슈크리니아르의 수비까지 흔들리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딘은 시즌 중반부터 사실상 인테르의 99년생 센터백 바스토니에게 완전히 주전에서 밀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일단 바스토니는 왼발잡이라서 슈크리니아르를 오른쪽으로 보낼 수 있고 빌드업도 고딘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고딘의 인테르 생활은 곧 끝을 향해 갈 것 같습니다. EPL 쪽으로 이적을 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활약은 기대보다 많이 아쉽긴 했지만 이 거지 같은 팀에서 고생 참 많았습니다. 2019-20 시즌 황금 쓰레기통, 이번엔 왼쪽 수비수 자리입니다. 왼쪽 수비 자원은 나폴리의 파우지 굴람으로 결정했습니다. 십자인대 부상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굴람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굴람이 십자인대를 다치기 전인 17-18 시즌의 활약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리그 최고의 왼쪽 수비수였고 나폴리의 숨은 에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요. 개인적으로는 굴람의 부활을 내심 기대해봤었는데 역시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훈련을 했는데도 기량이 좋지 않다는 굴욕적인 이유로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도 제외가 되고 팀 플랜에서도 완전히 밀린 양상입니다. 이번 시즌 출전 고작 리그 5경기, 300분 출장이 답니다. 그렇다고 이번 시즌에 건강했느냐? 그것도 아닌 게 문제였지요. 약 4개월간을 부상으로 이탈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마디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지난 겨울부터는 프랑스 마르세유가 굴람 영입을 노린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요. 안타깝지만 굴람이 나폴리 내에서도 연봉이 꽤나 높기 때문에 어쩌면 세리아에서 굴람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기대에 못 미쳤던 선수들을 뽑는 황금 쓰레기통. 분량 문제 때문에 이번 영상은 이렇게 5명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6명의 선수는 며칠 후에 2부 영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